은퇴자금이 한 네. 3억에서 5억 정도 있으신 분. 네. 이분들께는 어떤 거를 이제 사실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떤 여러분 그 투자 오신 분들한테 일단 투자 니즈를 먼저 물어봐요. 현재 이제 3억에서 5억 정도의 투자로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시고 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시는지 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에서 봤을 때 이제 수익성, 환급성, 뭐 어떤 안정성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갔을 때 저 여러 가지로 이제 해드리는데 일단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일단 뭐 여러 가지 투자의 방법도 먼저 물어봅니다. 기존에 어떤 걸 해보셨는지. 근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아파트 투자 이게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수익률이 한 2%에서 좋은 데는 뭐 한 4%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네. 전세가가 한 7, 80% 되는 걸 이제 자기 자본 한 10%에서 30% 자기를 하면서 어떤 월세 수익률이라든지 어떤 이제 시세 차이, 뭐 이런 걸 보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대출 대부분 이제 자기 한 4, 50% 정도 하면서 자기 자본 한 40% 내외로 하면서, 예상 수익률 한 5%에서 한 8%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대출이 여기 보시면 이제 한 4, 50% 들어가죠. 자기 자본이 한 40% 들어가면서 한 3%에서 한 연수익률 한 7% 정도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대출이 한 5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한 40% 정도 있으시면 여기서도 이제 예상 수익률이 한 5%에서 한 8%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제 대출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한 70%에서 한 90%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기 자본의 한 10%에서 30% 여기서 이제 그 자기 자본율이나 대출의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한 8%에서 12%까지 나오는 이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빌딩 같은 경우 이제 개인은 이제 대출이 한 50%, 60% 나오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8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율에 따라서 이제 이 수익률이 뭐 한 2%에서 한 7%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자기 자본율이 또 중요한 거고, 그쵸. 대출이나 이제 그 대출 받는 분의 이제 신용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따져보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취향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쵸. 그분이 어느 정도 돈을 굴릴 거냐, 몇 년에 돈을 굴릴 거냐 이런 것도 따져보면서 그분에 맞게끔 이제 또 맞춰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 사실 이제 임대가 목적이긴 한데 수익이 목적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50대나 60대 되신 분들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시세 차익형보다는 이제 월세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이제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이제 뭐 분양권,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토지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은 이제 좀 여유가 되시는 20, 30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시세 차익형부터 시작하셔가지고 5, 60대 되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뭐 자기 집 뭐 다 끝났고 뭐 이 월세 수익형도 다 끝났고 이렇게 좀 여윳돈 되시는 분들은 또 여기까지 시세 차익형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저희가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뭐 지역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분들이 이미 자기가 먼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는 오세요. 그렇겠죠. 생각을 하고 오시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정보를 얻으려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3년 이내 퇴직자분들은 이제 월세 수익형, 퇴직자나 은퇴자, 노동 수익이 힘드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상이나 10년 동안 직장이라든지 사업체 탄탄하신 분들은 이제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서 이게 좀 자산을 점점 눈덩이처럼 분리 나가셔야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진짜 뭐 저처럼 목표를 잡으시고 뭐 100억짜리 물건에 뭐 건물주 한번 되시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뭐 충분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5060 분들이 네네. 이제 기획부동산 같은 걸 많이 좀 네네네. 해보세요. 네네네. 이분들 왜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기획부동산은 사실 뭐 특히나 그 서류를 확인 안 하시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네.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셔가지고 사실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못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지 법무사 이런 분들하고 좀 친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실 뭐 조금만 줘도, 아니 그냥 주변에 공인중개사들 분들한테만 가도 충분히 집업만 알려줘도 뽑아주거든요. 그분들 맛있게 밥 한 끼 사드리고 음료수 한번 대접해드리면, 그리고 이 땅이 진짜 되는 땅인겨? 이렇게 한 번만 그냥 물어봐도 금방 아는데, 아니 그것도 안 물어보시고 그냥 막 그분들이 막 전화 오셔가지고 막 그냥
입금부터 해라고 하니까 입금을 하시면서 그게 막 당하시는데 이게 사실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열람해 보면 거기 지목 용도 다 나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공제지가가 얼마나 나와 있으면서 이게 서류상에 이제 그린벨트나 공익 용산지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보시면서 공인중개사들도 다 알아요. 이거 사셔야 되는 괜찮고 이건 사면 안 된다는 거 시험 보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물어봐도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사신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개발 안 되는 땅은 진짜 잘 안 되거든요. 네. 막말로 그 땅의 주소를 알고 진짜 정말 그 마음에 드시면 그 주변에 한번 공인중개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갈수 있죠. 가서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군데 물어보지 마시고 한 두 군데, 세 군데 물어보면 대략 통계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분들도 네. 의견을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그 의견하고 그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토지회사에 있는 직원하고 또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토지회사의 그 걔네들이 어떻게 이제 대처해 나가는지. 근데 그게 진짜 되는 거면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거고, 정보라는 것도 사실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그게 개발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런 것조차도 확인 안 하시고 내 소중한 돈에 몇 천을 날리시는 경우가 많이 보면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 그래서 현장도 가셔야 돼요. 아까 여기 보시면 현장 가셔가지고 진짜 교통수단, 인구 유의 뭐 이런 것도 보시고, 뭐 땅값을 결정짓는 이런 잣대들이 다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어떻게 그 공무원들 얘기도 안 들어보시고, 뭐, 현장 공인중개사 말도 안 들어보시고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지. 현장 가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삶에 살아온 경륜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진짜 많이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변화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항상 전문가 포인트를 항상 하시고 토지회사의 말만 믿으시면 안 된다 이거죠. 토지회사의 말 토대로 그래 니들의 브리핑한 대로 한번 현장에 가서 그 브리핑한 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깔아보시다 보면 분명히 이제 그리고 회사가 몇 년 된 회사짜리인지 이런 거 보셔야 돼요. 회사가 몇 년 되었고 사무실 내부가 어떻고 이때까지 이 사무실 내부의 이제 회사 대표의 이력도 좀 보시고 그 회사가 이때까지 그 투자해서 수익 내준 그거를 보여달라. 그걸 보시는 게 좋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보고 그냥 투자 이제 특히나 토지 같은 경우는 3년 지나야 봐야 알거든요. 특히 양도세 때문이라도 3년에서 5년 지나야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될지 네. 말아야 될지 나오는 건데 3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너무 쉽게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지 마셔라. 땅이라는 거는 진짜 뭐 급하게 그 사람들은 팔아야 되니까 급하게 빨빨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가서 진짜 내가 여유롭게 이제 3년에서 5년 기다려도 괜찮을 땅 같으면 진짜 여유롭게 쫙 눈을 보면서 이제 직감도 얻으시고 주변에 사람들 말도 들어보면서 네. 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나 이런 이제 주식, 이런 재테크 같은 거 할 때 네네네. 특히 부동산 네네 약간 사기도 사실 많잖아요. 많습니다. 예. 너무 많습니다.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뭘 주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담보가 확실해야 됩니다. 담보. 예, 그거를 이제 주체로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네. 투자를 이제 권유하시는 그 법인이라든지 개인의 네. 어떤 부동산 자산이 좀 있는 경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믿을 거는요, 사실 이제 등기부등본, 네. 법률, 네. 그 다음에 은행, 네. 그 다음에 국가. 네. 사실 이 네 가지 외에는 다 사기꾼이라고 보셔야 돼요. 진짜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진짜요? 돼요. 아니, 왜냐면, 그 외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사실. 만약에 진짜 뺏는다는, 은행 같이 가셔야 돼요, 은행. 은행이 처음에 신용대출은 조금밖에 안 해주잖아요. 근데 담보대출은 좀 해줘요. 네, 그렇죠. 은행도 근데 무슨 생각으로 빌려주냐면, 뺏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 안 갚으면 그렇죠. 뺏어버리겠다. 뺏어서 이걸 경매 넣어서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 자기들도 빌려줬던 금액하고 그것까지 다 받아내겠다는 생각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 담보대출 하듯이 투자를 하시든지 돈을 빌려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하지 않으시면 진짜 속아서 이렇게 하셔도 뭐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은 사실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손해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가 사실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 없지만 특히나 그래도 부동산은 그래도
건전한 설정,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담보가 등기부등본 안에 각구울에서 봤을 때 네. 정말 깨끗하고 뭐 이제 건전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빨간 줄이 없거나 네. 이런 거를 잘 보셔가지고 네. 나중에 이게 경매 넘어가도 내 투자금하고 수익금을 건질 수 있겠다. 이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금을 하셔야 된다. 이거. 최악의 상황.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것까지 생각을 하시지 않고 그냥 어찌 되겠지. 그 사람 믿고 그냥 하면 되겠지 하면 사람한테 속아서 다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돈도 있고 그래서 마음도 있고. 그렇죠. 특히나 뭐 친한 경우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이 돈 빌려달라 그러면 야, 너 담보 걸 거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로. 근데 공증만 쓰겠다. 그러면 그 사람 속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쵸. 3개월 뒤에 누가 줄 건데 그건 됐고 너 지금 사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사는 데가 어딘데 그 사는 데가 매매가가 얼마냐? 그 매매가가 얼마인데 그러면 그 등기부등본 한번 떼봐라. 네 이름으로 된지 등기부등본 된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거 보고 거기 전세든 월세든 그 가치를 보고 거기서 이제 아무 임대가 없거나 이제 진짜 LTV 60% 이내로 이게 경매 넘어가도 진짜 나중에 내 투자금에 이제 건전한 설정 한 150%에서 200%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놨을 때 만약에 주변에 또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만약 경매 넘어가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근데 경매 넘어가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그래 네가 돈 안 갚길 바래. 그러면 더 좋아요. 돈 안 갚으면 경매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 사람하고도 분쟁도 하고 뭐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내 투자금하고 수익금이 날아갈 위험은 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사람 속마음은 진짜 알 건 없습니다. 농구라이 같은 속마음을 알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것만 아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하고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생각했지 떨어질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고 투자하시니까 오른다는 상상으로 하시겠지만 그 뒤에 그 떨어질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쵸. 모르죠. 근데 그나마 어떤 부동산 담보가 있으면 그걸 뺏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이제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가서라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런 사기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워낙 이런 사기가 너무 많아요. 비트코인 그렇겠죠. 사기도 네. 많고 주식 사기도 많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현명하게 이기는 사람들은 거기서 담보 설정을 확실하게 한 사람들은 경찰에 해도 경찰에서는 이제 처벌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 감옥 가면 끝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감옥 간 사람이 어디다 땅에다가 돈을 묻어놨는지 어디다 놨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재산 확보를 확실히 해놨다면 뺏으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은 어차피 감옥 가더라도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그거를 경매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낙찰받아서 나라에서 그 제도는 정말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경매 제도 어떤 재산 확보 제도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아시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절대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5가지를 또 그렇죠. 적어주셨어요. 어떤 거 정리해서 어떤 거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땡땡땡땡 투자 클럽 이런 게 많아요. 네. 한데 오면 맨날 수익 본 것만 얘기해요. 네. 근데 수익 본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손실 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가. 그거를 네. 얘기해달라. 근데 손실 본 사람은 숨기고 수익 본 사람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 해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잃어도 그 사람들은 절대 책임을 안 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하고 비트코인 하실 때는 특히나 담보가 없으면 좀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잃을 거를 특히나 MZ 세대들이 그래요. 그냥 어차피 인생 끝났다. 어차피 집 못 산다. 어차피 요즘 인생은 끝났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투자 금액이 몇백밖에 안 되니까 그 몇백 날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번 질러보지. 그렇죠. 터지면 대박이고 날리면 그냥 수험료도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손해보지 마시고 그래도 좀 확실하게 이런 걸 알아보신다면 하시고 두 번째는 이익 본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이익 본 가정에서 총 투자 횟수 중 투자 손실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모든 회차에서 이익이 난 것인가 그게 이제 이건 실력인가 우연인가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인 사람들은 진짜 잘 안 잃어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거 딴 거 가지고 막 광고를 해가지고 야 이거 땄으니까 이거 가투자해라 네.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의 결과가 이제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필연에 의한 것이 때문에 이제 이게 증거 확보하고 이제 이게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에 의한 이제 증거가 확실하고 네. 이제 실력이 확실한 경우가 이제 확인될 때만 이제 투자를 하시고 네. 내 명의의 부동산 등기가 되는지 확인 후 투자한 사람이 모두 연락 두절되어도 권리약벌에 지장이 없는가, 채권의 형태인가, 물건의 형태인가, 내 명의고 등기된 시스템이 아니면 절대 투자 금지입니다. 투자하셨다가 누가 이제 연락 두절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띠띠띠 네. 어이씨 뭐야 예를 들어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 그래 너 도망가도 괜찮아. 나는 너 이거 근저당 설정 이미 150% 해놨고 넌 네가 제발 튀었으면 좋겠어. 네가 연락 두절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처음에 약속한 거 처음에 이제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계약서 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거를 경매에 넣겠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오케이 되면 이제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 안 되면 너무 땡큐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포 주인처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전당포 주인이 누가 이제 막 롤렉스 시계를 맡기러 와요. 예. 자, 맡기러 오면 너무 한 달인데 이제 만약에 고객님이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시면 저는 뭐 이거 팔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이거를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당포 주인은요, 이 사람이 돈을 안 갚길 바래요. 이미 이게 뭐 1,000만원짜리다. 근데 자기가 친구나 제 거래업자한테 팔면 이게 뭐 900에서 800이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정도만 빌려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길 바란단 말이에요. 예, 확실한 담보를 잡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이제, 차 대출해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딱 그 차를 못 가져가게 딱 맡겨놓은 사람이 있고, 그냥 차량 이동하면서도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차량 이동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들은 이게 대포처럼 날아가도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 딱 차가 보관하고 있으면,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차 가져가려고 네. 돈을 갚으러만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의 확실하게 뭔가 담보가 있어야지 뭐 담보 대출을 하든 투자를 하시든 대출을 뭐 돈을 빌려주시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진짜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 오늘 진짜 이거 하셔가지고 진짜 손해 없는 투자 좀 제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발. 그리고 이게 수익이 실물에서 창출하는가, 결국 이제 물건에서 하는 거니까 네. 동산에서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걸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그래도 이제 딱 멈춰서 있고 이제 딱 지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동산 같은 경우는 막 이제 뭐 물건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계속 지켜보지 않은 이상은 그게 어떻게 이동할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창고에 뭐 이게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자물쇠를 하루 종일 지켜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딱 등기부등본에 딱 그 설정을 해놨으면 돈 주기 전까지 내가 안 풀어주면 그만이에요. 내가 말소 안 해주면 그만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산이라든지 이런 물건에다가 투자한다. 채권에 특히 채권 투자하라 이러면 좀 받아낼 길이 확실하지 않으시면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일단 거래 주체가 좀 확실한 대기업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중간에 누군가 끼어있지 않고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할 때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방을 어떤 담보가 없는데 하셨다가는 상대방이 뭐 속마음이 눈구렁이 같이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집이 이제 한 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컨설팅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좀 그 집을 좀 낮추셔야 된다. 뭐, 다운사이징. 예, 다운사이징을 하셔가지고 뭐 강남에 계신다면 강남에 좀 작은 데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강북이나 뭐 강서 이런 쪽으로 좀 뭐 강동으로 옮기시면서 네. 조금 다운사이징 하시면서 또 40평대 있는 분들이 20평대로 옮기시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게 투자금을 좀 마련하셔야 되고, 그 투자금으로 이제 절만 찾아보시면 이제, 연 한 3%에서 5% 정도, 네. 이런 수익률에 또 월세 상품도 찾으실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뭐 땅을 사서 내가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원룸,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제일 위층에는 내가 이제 거주를 하면서, 네. 이제 다 다른 층은 이제 내가 이제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생기는 그런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쭉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돈을 깔고 앉으시면 네. 나중에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뭐 이미 그 사업체라든지 뭐 여러 군데 뭐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좀 내가 노동 수익이 좀 막막하신 분들은 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낫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이제 좋아하는 그런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네. 당신은 이제 몇 살입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들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도 이제 한 70세에 이렇게 원숙한 철학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철인 플라톤도 50세에 학생이 되었고, 네.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이제 성당 벽화를 이제 완성한 데가 90세. 네. 야, 그리고 이제 파테레프스키는 70세 때 피아노 독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베르디는 이제 오셀로를 80세에 작곡을 했고요. 네. 아베 마리아를 85세에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부호 벤더필드는 70세 때 100척을 소유했는데, 네. 83세 죽기 전에는 14년 동안 1만 척을 이제 늘렸다. 와, 엄청난 거죠. 무노 게테는 파우스트를 60세에 시작해서 82세에 끝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현대아단에서 이제 돌풍 일으킨 리버맨은 이제 81세 때 네. 10주간 그림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림을 시작했다. 그리고 101세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개인전도 가지셨고, 뭐 모세는 80세에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민족 해방의 일선에 나셨는데, 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완전 100세 인생이고, 진짜 요즘에 은퇴를 60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은퇴는 60세가 아니십니다. 사실 은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저기 아시는 이런 또 협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거 배우시더라고요. 뭐,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강사, 뭐부터 시작해서 뭐, 많으신데, 그런 거 배우시는 분들 보면, 야, 세상에 정말 배울 거 너무 많다. 근데 그걸 배워가지고 정말 이런 국가에서 받는 이런 강사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적으로 버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60세부터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60세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다 생각을 하시고 항상 또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네. 항상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항상 공부하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계속 준비를 하시고 계속 책도 많이 읽으시고 부동산 세미나도 많이 다니시면서 이런 모임도 많이 가지시면서 인맥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 그 인맥 속에서도 계속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정보만 다 걸러내시는 그런 냉정함이 있으셔야 돼요. 모든 정보를 다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거 다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배우시는 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줌도 배우시고, 유튜브도 배우시고, SNS 마케팅 배우셔가지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다 이제, 저는 이거 다 진짜 60세 넘으셨는데 이것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잘하세요? 이거 배워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분들 보시면서 저도 많이 겸손해지고 반성하게 되고, 야, 역시 60세부터는 진짜 그렇게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이미 돈을 많이 버시고 성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는 걸 끊임없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걸 끊임없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자기 기술로 접목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사업, 커미션 사업도 하시고 사업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기 이런 꾸준히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인 잡도 열심히 하시고 일단 부동산 임대 사업 하시고 일단 새로운 세 번째 자기 사업이라든지 부업 이걸 하시면서 항상 정보의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하시면 좋다. 이게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네네. 새로운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